자, 오늘 이제 3월 4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폐쇄. 야, 이 얘기밖에 또 할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직장 폐쇄 지금 현재 협상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피해보는 선수로 왜 오타니가 꼽히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메이저리그 부커미셔너와 이 선수협의 수석 협상가 두 분이서 이제 비공식 회담을 1시간 반 정도 가졌었는데 네. 타결은 없었고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비공식 회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구단주 측도 있었고 선수 노조 측도 있었기 때문에 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대2로 뭐 이제 뭐 보조인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대2로 협상하면 좀 더 타결이 쉽게 되지 않을까. 극적 타결을 바랐습니다만 뭐 바랬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직장 폐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디애슬레틱에서는 사무국 측이 일부러 개막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요. 저희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니,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지금 이제 뭐 리그가 밀리고 경기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농담 따먹게 하면서 저렇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가 있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수 노조 측에서도 그렇고 디애슬레틱 측에서도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달, 그러니까 4월은 이 많은 구단들에겐 관중 수도 적고 수익도 어차피 떨어지는 달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 그리고 북부는 날씨가 4월에도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눈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관중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어차피 입장 수익은 적은데 선수들 연봉은 똑같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초반에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4월에는 오히려 선수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막 취소를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 중계권 계약 이거 만약에 시즌 밀리고 경기 취소되면은 이것도 또 얼마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 TV 이 중계권 계약에도 이 20경기, 25경기 정도 빠지는 게 아닌 이상은 환급 조항이 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국 방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은 폭스 스포츠에서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ESPN에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두 경기가 아니라 핵심은 포스트 시즌 중계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취소가 되더라도 구단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이미 6경기가 취소된 상황, 하지만 16경기 정도는 더 취소할 여력이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있어서도 계속 시간 끌기, 아니면은 조금 더 좀 이 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 때문이 아니냐. 맞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서비스 타임 문제 때문에 또 선수들도 이 FA 자격을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한 선수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규 시즌 일수 같은 경우에는 186일이잖아요. 근데 서비스 타임으로 최대 인정 일수는 172일이 1년입니다. 그렇게 쳤을 때 15일이 빠지게 되면은 서비스 타임 1년, 그러니까 172일을 채우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FA 자격이 1년 늦춰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미 일주일이 취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8일 이상 추가적으로 일정이 취소된다면 이제 전체 일정 172일에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서비스 타임 1년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워야지만 FA가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는 1년이 늦춰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크리스 브라이언트였는데, 크리스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타임을 정말 하루 차이로 FA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서 당시에 엄청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 이 시범 경기 때 막 홈런왕하고 이랬는데 수비를 문제 삼으면서 콜업 시키지 않고 딱 보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타임 1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어가지고 콜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제 꼼수를 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개막 연기를 위해서 개막 연기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서비스 타임을 6년 채우면 FA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보름이 넘은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연수가 7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선수 언급된 거 오타니였습니다.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2023 시즌 종료되고 나서 이제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인절스에서 2년만 더 뛰면 이제 FA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일 이상 연기가 될 경우에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FA 연수가 1년 더 밀리게 되니까 그렇죠. 나이도 당연히 더 많아지고 이제 그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지난 2020년에도 단축 시즌으로 이 시즌이 치러졌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60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연봉은 이제 37%로 경기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서비스 타임은 그래도 1년을 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주장은 이건 다시 재편이 안 될 거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 타임을 선수들은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 측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앞서 노사 분규 때문에 시즌 단축된 경우 이 서비스 타임을 인정해준 전례가 또 없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싸움, 이 입씨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오타니가 대표적일 뿐 오타니뿐만이 아니죠. 매치 같은 경우에 1루수인 피트 알론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소토도 손해지 인생은 노파꾸다님도 지금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FA 자격을 얻지 못하고 서비스 타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시즌을 조금 더 취소하더라도 손해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취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보는 선수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서비스 타임 문제도 역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제이슨 헤이워드 선수가 이 구단주 측은 몇 경기를 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이미 알고 있고 시즌 첫 달은 그들에게 이제 빚이나 마찬가지다. 개막 연기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이제 구단주 측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개막 뭐 미뤄도 상관없겠네라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노사 협상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있고요. 언제 만나자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현재 빅리거인 선수들이 당장 지금 뭐 돈 생각하고 FA 뭐 1년 늦춰지는 거 생각하면 구단주들이 요구하는 거 그냥 지금 받아들이고 사실 직장에서 푸는 게 더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인데 문제는 구단들의 협상 태도입니다. 워낙 고압적이고 의도적인 꼼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둘 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선수 노조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구단들이 협상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지난 10년 동안 사실 CBA 협정 좀 부조리하게 맺으면서 선수들도 이 연봉에 있어서 전체 연봉에 있어서 많은 좀 피해를 봤었고 사실 지금 또 선수 노조 측이 좀 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탱킹 때문에 스포츠적으로서 경쟁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돈벌이로 구단을 굴리는 팀들에 대한 반감이 선수 노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이 메이저리그의 수입은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구단들의 호주머니로만 가고 선수들 그리고 팬들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단주 쪽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선수들 그리고 구단주들 둘 다 이익 집단이고 돈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역시 팬들입니다. 맞죠. 선수 노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권리 주장을 통해서 경기를 못 보는 건 팬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양쪽 다 팬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그래요. 뭐 보비셋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만큼 또 양측이 원활하게 또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좀 직장 폐쇄가 해제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역시 저희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오타니 선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직장 폐쇄로 손해 볼 수 있는 저연차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또 주말 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 3시에 매일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클립 보시는 분들도 라이브 방송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마이크를 내가 쳤네.